어머님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시골 가서 쉬세요. 솔직히 애들 교육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8세 박순옥은 며느리 김지혜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1825일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손주들을 돌봤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겁니다. 할머니 가지 마! 아이고, 우리 손주들한테. 손주 지호가 순옥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는 쉬러 가시는 거야. 방해하지 마. 택시 안에서 순옥은 핸드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평가서였습니다. 분당 건물 50억, 강남 건물 30억, 목동 건물 30억, 총 110억 원. 며느리야, 이제 누가 시골로 가는지 한번 보자.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안 가요? 배 아파요. 68세 박순옥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손주 막내 지호가 이불을 걷어차며 보채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지호. 할머니가 죽 끓여줄게.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손주 첫째 민준이와 둘째 서연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죽을 끓이면서 빨래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지호가 이불에 실수를 해서 이불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며느리 김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아침은요? 지호 배 아파서 죽 끓였어. 지호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아파요? 어머님이 밤에 이불 잘 덮어주세요. 지혜는 커피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잖아. 어쩔 수 없잖아. 팀장이 가라는데. 두 사람은 아이들 방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옥은 죽을 시켜서 지호에게 먹이면서 민준이와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10살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있어. 체육복 챙겨줘. 알았어. 어제 빨아놨어. 8살 서연이는 일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머리 예쁘게 묶어줘. 친구들이 할머니가 묶어준 게 제일 예쁘대. 그래,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예쁘게 해줄게. 순옥은 허리가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기는 동안 시계는 어김없이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늦겠어. 순옥은 새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막내 지호를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민준이를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데려다주고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줬습니다. 왕복 3km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전 9시 30분. 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가득했고 돌린 빨래를 널어야 했고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순옥은 서연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주고 낮잠을 재운 후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태권도 가야 해. 알아.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민준이를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 4시에는 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집에 와서 또 간식을 주고 오후 5시에는 서연이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순옥은 민준이를 태권도 학원에서 데려오고 서연이를 피아노 학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7시.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지혜와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저녁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 너희도 먹어. 지혜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오늘 미팅 3개 했어. 어머님, 애들 목욕은요? 아직? 지금 시킬게. 순옥은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목욕시켰습니다. 3명을 다 씻기고 나니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줘. 서연이가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순옥은 무릎이 아파 앉아 있기도 힘들었지만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오후 10시.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순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였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순옥은 파스를 허리에 붙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째였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가을, 며느리 지혜가 임신 8개월 배를 안고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산후 도우미는 너무 비싸요. 순옥은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1년만요. 1년만 봐주시면 어린이집 보낼게요. 순옥은 고민했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순옥은 경로당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동창회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지혜 직장 그만두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제발 1년만. 순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1년만 하자. 하지만 1년은 2년이 됐고 2년은 3년이 됐고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준이에 이어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에는 막내 지호까지 태어났습니다. 순옥은 새 손주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이 자꾸 아파요.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얼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왼쪽 얼굴이 따끔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 왼쪽에 빨간 발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집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대상포진이에요. 많이 피곤하셨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입니다. 푹 쉬셔야 해요. 순옥은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했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했고 서연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줘야 했습니다. 저녁에 지혜가 퇴근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대상포진이래. 병원 다녀왔어.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러는데 물집 터지면 전염될 수 있대. 지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잖아요. 방에만 계세요. 밥은 문 앞에 놔드릴게요.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손주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안 나와? 할머니 보고 싶어? 지호가 울먹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피곤하시대. 방해하지 마. 순옥은 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손주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물집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었고 거실은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애들 좀 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초대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50주년 초대장이었습니다. 순옥은 초대장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순자, 체육부장이었던 영희, 공부를 제일 잘했던 미숙이.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날짜는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순옥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2주 후 토요일에 내가 동창회 좀 가려고 하는데. 지혜가 달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안 돼요. 막내 지호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회? 그럼 너희가 가면 되잖아. 저희 그날 회사 행사 있어요. 꼭 가야 해요. 어머님이 가주셔야죠.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순옥은 집에서 지호의 발표회 의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옥아, 너 왜 안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 나 손주일이 있어서 못 가. 손주일? 지금 손주가 더 중요해. 5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미안해. 다음에 보자. 순옥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핸드폰으로 친구들이 올린 동창회 사진을 봤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영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었고, 미숙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옥순이가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아, 너 요즘 왜 경로당 안 나와? 다들 너 궁금해하던데. 미안해. 나 손주들 봐주느라 바빠서. 아이고, 그래. 며느리가 좀 봐야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 며느리도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렇지. 넌 내 인생은 언제 살려고 그래?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여행 가기로 했어. 너도 갈래? 나는 못 갈 것 같아. 손주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다음 날도 순옥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줬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심해졌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요? 지금요? 응. 의사가 빨리 하라는데.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수술하시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래. 한 달이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애들은 누가 봐요?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요한 시기예요. 휴가 못 내요. 그리고 진수도 바빠요.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막내 지호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때 하시면 안 돼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허리는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걸까? 내 건강보다 손주가 더 중요한가? 하지만 다음 날도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불렀으니까요. 할머니, 일어나. 배고파. 순옥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막내 지호가 7살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와 진수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년에 지호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럼 어머님 이제 안 계셔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시골로 가서 쉬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순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지혜와 진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미끄러져서.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혜는 그 말을 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순옥은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구나.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씻기고 재우고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경로당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오직 손주들만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순옥은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계획하고 있는 더 충격적인 일을요. 그리고 순옥 자신도 잊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긴 그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를 내보낼 거라는 그 말, 정말일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의 친정어머니 이영숙이 집에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손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와봐. 하지만 아이들은 영숙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순옥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박할머니가 좋아요.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이분이 너희 외할머니야. 인사해. 지혜가 아이를 떠밀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박할머니랑 놀래요. 지혜는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애들이 워낙 시어머님하고만 지내서요. 영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지혜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작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말했잖니. 애들을 시어머니한테만 맡기면 나중에 이렇게 돼. 이제라도 내가 봐줄게. 정말요, 엄마? 그럼 정말 좋겠다. 그래. 내년부터 내가 오겠어. 그때 시어머니는 내보내고 순옥은 거실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년을 키워놨더니 이제 친정어머니가 키우겠다고? 순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영숙이 돌아가고 나서 지혜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순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5년 동안 애들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막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골 가서 좀 쉬세요. 5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님 인생 사세요.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전직 교사시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순옥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냐? 하지만 순옥은 그 말을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 다음 달까지만 계세요. 그때까지 제 어머니 오실 준비하시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모아둔 손주들 사진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서연이가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지호가 처음 말을 했을 때, 모두 순옥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도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처럼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민준이가 순옥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할머니, 어디 가지 마.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 서연이가 순옥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할머니 최고야. 지호가 순옥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말 안 하셨죠? 응, 아직. 그렇게 해주세요.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천천히 말할게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처럼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야. 공원 가자. 미안해. 할머니 오늘은 못 가. 왜? 할머니 어디가?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할머니는 이제 시골로 가셔야 해. 할머니도 쉬셔야 하거든.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싫어. 할머니 가지 마.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돼. 지호는 순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가지 마. 순옥은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아이들을 떼어냈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쉬러 가시는 거야. 너희가 방해하면 안 돼. 아이들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할머니. 순옥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새 손주가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옥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1825일이었습니다. 순옥의 60대는 오롯이 손주들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 했던 걸까? 그때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3년 순옥의 남편 박철수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순옥은 40대 과부가 되었고 아들 진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회사에서 산재보험금이 나왔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파트를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달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기에 부동산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5억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 있는 낡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옥아, 미쳤어? 그 낡은 건물을 왜 사? 아파트 사지. 하지만 순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은 반드시 오른다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은 정말로 올랐습니다. 순옥이 산 건물은 20억이 됐습니다. 순옥은 그 건물을 팔고 다시 목동에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15억을 주고 샀고 5억은 남겨두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목동 건물은 30억이 됐습니다. 순옥은 또다시 팔고 분당에 건물을 샀습니다. 25억을 주고 샀고 10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분당 건물은 5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돈까지 합하면 총 8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타락할까봐, 며느리가 돈을 노릴까봐, 손주들이 돈만 아는 아이가 될까봐. 그래서 30년 동안 숨겼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순옥은 등기권리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버린 놈들한테 이걸 줄 수는 없지.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순옥입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은데요. 며칠 후였습니다. 순옥은 서울로 올라와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옥님, 총 자산이 80억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손주들한테만 상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손주 3명한테만요. 단 손주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묶어주세요. 아들 부부가 건드리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라. 지혜도 데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진수와 지혜가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지혜야. 너희가 나한테 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키워준 것도 고맙지 않고 내 건강은 신경도 안 쓰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필요 없으니까 시골로 가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순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인 줄 알았지? 순옥은 등기권리증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엄마 거예요? 그래. 분당에 있는 건물이야. 시가 50억짜리. 지혜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 거예요? 그래. 그리고 통장에 현금 30억 더 있어. 두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80억을. 순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 너희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줄까봐. 돈 때문에 타락할까봐. 어머니, 그럼 왜 저희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너희 꼴 보니까 말 안 한 게 천만다행이구나. 순옥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야. 80억 전부 손주들한테만 간다. 너희 몫은 없어.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너희가 너무한 거야?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며느리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용서? 5년 동안 날 부려먹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잘못 인정해요.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다음 달부터 너희 둘이 와서 내 시중을 들어라. 내가 5년 동안 손주 돌본 것처럼 너희도 5년 동안 나 모셔라.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이 있어서. 일? 나는 5년 동안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너희 일 때문에 손주 봤는데 너희는 5년도 못하겠다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손주들 교육비 앞으로 내가 낸다. 단 학원은 내가 정한 곳으로만 보내.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친정어머니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손주는 내가 키운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싫으면 나가. 80억 포기하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5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이후 순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수와 지혜는 매주 토요일 시골집으로 와서 순옥을 모셨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또다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지혜는 여전히 순옥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골집으로 와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순옥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반성한 건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가 순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계약하려고 하거든요. 순옥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강남? 거기 비싼데. 네. 그런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님께 5억만 빌릴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순옥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강남이어야 하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요. 강남이 학군이 좋잖아요. 손주들 위해서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5억 줄게.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 아파트 등기에 내 이름도 공동명의로 넣어라.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동명의요? 그래. 내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싫으면 안 빌려줘도 돼.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5억을 지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확인한 순옥은 분노했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진수와 지혜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즉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공동명의 안 넣었더라? 지혜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공동명의 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왜 숨겼어? 죄송해요. 곧 정리하고 어머님 명에 넣을게요. 순옥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순옥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가 빌려준 5억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차용증 쓰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체했어요.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순옥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봐야겠어. 다음날 순옥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편찮아.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진수가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순옥을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데요.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걱정했잖아요. 순옥은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엄마 죽으면 슬프겠지?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답해봐. 슬프겠니? 안 슬프겠니?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정말? 네. 엄마는 저한테 하나뿐인 어머니잖아요. 순옥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엄마가 아프면 끝까지 돌봐줄 수 있어? 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5년 동안 손주들 돌봐주신 것처럼 저도 엄마 돌봐드릴게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순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한 것 같은데 며느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옥은 진수와 지혜를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엄마?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순옥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진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놨어. 지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셨는데요? 순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한테 30억, 손주들한테 50억. 지혜 너한텐 없어.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 아까 강남 아파트 4명에 안 넣었지? 약속 어겼잖아. 그건 은행 사정이. 거짓말 마라. 처음부터 넣을 생각 없었잖아. 5억 받아먹고 튀려고 했지.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한 이유가 뭐야? 진짜 반성해서? 아니면 돈 때문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예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거짓말. 어머님, 진짜예요. 순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진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부동산 상담 내역서였습니다. 지혜가 일주일 전에 부동산에 가서 순옥명의 건물들을 조회한 기록이었습니다. 너 내 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러 다녔더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10억인 거 알아냈지?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던 거야? 진수가 놀라며 지혜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났어요. 순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5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대상포진 걸렸을 때 방에 가뒀고 친구들 못 만나게 했고 허리 수술도 미루게 했잖아. 그러고는 필요 없으니까 시골로 보냈지. 지혜는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병원도 데려다주고 수술도 시켜주고 극진히 모셨지. 왜? 돈 때문이지.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도 똑같아. 아까 아파트 명에 안 넣은 거, 내 재산 조사한 거, 다 증거야. 순옥은 유언장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은 이거야. 지혜,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진수한테 30억 주는 것도 고민 중이야. 엄마, 저는요? 진수야, 넌 그나마 낫다. 아까 병원에서 내 눈빛 봤어. 진짜 걱정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30억 주는 거야. 엄마. 하지만 지혜, 너는 달라. 5년 동안 날 부려먹고 이제는 돈 때문에 잘하는 척하고 그런 년한테 내 재산 한 푼도 안 줘.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옥은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라. 너 얼굴 보기 싫다. 어머님, 진수야, 너도 나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진수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 재산 조사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욕심이 났어.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가 진짜 화나신 것 같아.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80억도 많았는데 110억이래. 그게 다 날아갈 것 같아. 진수는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매주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혜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변하지 않아. 엄마, 진수야, 너는 손주들이나 잘 키워라.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새 아이가 달려와 순옥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 순옥은 손주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놀이터에 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순옥은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역시 이 아이들한테 줘야겠어. 순옥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진수 30억, 20억. 손주들 50억, 60억. 지혜 영억, 영억.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유언장 바꿨어. 어떻게요? 내 목 10억 줄이고 손주들한테 줬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차피 애들 거잖아요. 순옥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73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 수술 덕분에 등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경로당 친구들과 설악산 여행을 갔습니다. 순옥아, 너 진짜 좋아 보인다.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요즘 행복해.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아직도 안 봐. 잘했어. 그런 년은 용서하면 안 돼. 순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순옥은 넓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60대를 손주 돌보느라 다 보냈지만 70대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바람이 순옥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서연이, 지호에게. 할머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5년 동안 너희를 키운 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힘들기도 했지만 너희 웃는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렸지. 할머니가 너희한테 남겨줄 재산이 있단다. 하지만 그 돈이 너희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도 처음에는 욕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용서해 주렴. 할머니는 앞으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 지혜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에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5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 그리고 돈 때문에 태도 바꾼 것도 다 알아. 하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기회는 줄게. 손주들 잘 키워라. 그게 내한테 효도하는 거야. 재산은 한 푼도 안 줘. 하지만 손주들이 받을 재산은 너희가 관리하게 될 거야. 그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라.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돈은 원래 있던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 너는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라도 고쳐라. 박순옥.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옥은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다. 몇 년 후, 손주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라. 할머니는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순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찾아왔다. 많이 컸다. 이제 고등학생이라니. 5년 전 내가 기저귀 갈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손주들이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내가 5년을 바친 보람이 있구나. 며느리는 여전히 안 본다.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손주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겉으로는 평온한 척한다. 나는 이제 77세가 됐다. 60대를 손주 돌보느라 보냈지만 70대는 내 인생을 살았다. 후회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며느리가 진짜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내일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 77세의 청춘이다. 여러분, 오늘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주 키워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5년. 그 5년 동안 할머니는 친구도 못 만나고 병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갔습니다. 오직 손주들만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시골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박순옥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원래 있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며느리 지혜는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숨겼지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아들 진수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말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진짜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박순옥 할머니처럼 희생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혹시 며느리 지혜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순옥 할머니가 남긴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를 손주에게 바쳤어도 70대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밤 인생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순옥 할머니 같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밤밤 인생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